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불가능한 역전극이 펼쳐졌어요. 폭설이 쏟아지는 최악의 컨디션 속에서 한국의 17세 소녀가 올림픽 3연패를 노리던 미국의 전설을 꺾어버린 겁니다. 경기 시작 직후 소녀는 하프파이프에 추락했어요. 몇 분간 움직이지 않았죠. 전광판에 기권 표시가 떴고 들것이 대기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소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넘어졌어요. 꼴찌였죠. 그런데 마지막 기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위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전 세계 언론이 올림픽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추락한 소녀가 어떻게 전설을 꺾었을까요? 그날의 진실, 지금 밝혀집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크 데이비스입니다. MBC 스포츠에서 25회 동안 동계올림픽을 취재해온 아나운서입니다. 54살 7번째 올림픽 현장이에요. 그동안 수많은 드라마를 봤지만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만큼 이상한 대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되자마자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다시 국제 스포츠 무대를 뒤흔들었거든요.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000m 경기였습니다. 베네마르스는 레인 체인지 구간에서 인코스에서 아웃코스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기록은 1위였죠. 그때 중국의 렌츠원이 베네마르스의 스케이트날을 걸었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은 베네마르스의 가속이 꺾였어요. 1위였던 그의 기록은 5위로 추락했습니다. 불과 0.24초, 그 짧은 시간 차이로요. 심판진은 렌츠원에게 실격을 선언했지만 베네마르스의 꿈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베네마르스는 재경기를 요청했어요. 홀로 빙판에 나섰지만 이미 전력을 다 소진한 몸은 더 나빠진 기록만 남겼죠. 결승선을 지난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제 카메라가 잡았습니다. 내 메달이 빼앗긴 거다. 100% 메달을 얻을 수 있었다. 정말로 이 상황이 매우 불공평하다. 베네마르스의 절규가 믹서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본부로 송출하면서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반칙 논란으로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분노를 샀던 중국이 밀라노에서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으니까요. 이번 대회 분위기 최악이다. 제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제 임무가 있었어요. 바로 클로이 김의 올림픽 3연패라는 역사적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로이 김. 2018년 평창에서 금메달, 2022년 베이징에서 금메달. 이제 밀라노에서 3연패를 달성하면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 됩니다. 숀 화이트도 이루지 못한 기록이죠. 제가 25회 동안 취재해온 동계올림픽 중 가장 큰 스토리가 될 거예요. 2월 11일 오후 6시 리비뇨 스노우파크에서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어요. 클로이 김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죠. 예선은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클로이 김은 첫 번째 런에서 86.50점을 받으며 여유롭게 통과했어요. 두 번째 기회는 아예 시도하지도 않았죠. 이미 결선 진출이 확정됐으니까요. 경기가 끝나고 저는 결선 진출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12명이었어요. 일본 선수 2명, 스위스 선수 1명, 미국 선수 3명. 그리고 6번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가온. 대한민국. 17세 한국에? 이름도 처음 듣네. 솔직히 별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예선 6위 통과라는 건 결선에서 메달권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니까요. 게다가 17세라니 클로이 김을 위협할 만한 선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로이만 잘 찍으면 돼. 저는 그렇게 메모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뒤인 2월 13일 새벽 3시 30분, 결선이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베네마르스가 얼굴을 감싸주며 무너져 내리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중국의 비열한 반칙, 빼앗긴 메달, 불공평한 올림픽. 이번 대회는 뭔가 불길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았거든요.
25해 동안 올림픽을 취재하며 쌓아온 감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이틀 뒤 제 눈앞에서 펼쳐질 일들을요. 클로이 김의 3연패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예선이 끝난 뒤 저는 선수촌 주변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 김의 인터뷰 일정을 잡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독일 유니폼을 입은 선수 2명이 특정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캐나다 선수, 이탈리아 선수도 보였어요. 전부 같은 방향이었죠. 저 선수들 어디 가는 거지? 기자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25해 동안 현장을 누빈 감이었어요.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요? 선수들이 멈춰선 곳은 한국 선수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선수촌 1층에 있는 작은 라운지였어요. 문 앞에 태극기가 붙어 있었고 코리아 하우스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라운지 안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한국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양한 국가의 유니폼이 보였죠. 제가 막 카메라를 꺼내려는데 캐나다 쇼트트랙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빨간 컵라면 용기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MBC 스포츠인데요.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네. 훈련 후 여기서 간단히 먹고 가요. 우리 선수촌은 식당 시간 놓치면 자판기 과자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따뜻한 음식도 있고 24시간이라서요. 청년이 손에 든 컵라면을 살짝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어요. 처음엔 한국 친구 따라왔다가 불닭볶음면 한번 먹어봤는데 완전히 중독됐어요. 이제 훈련 있는 날이면 여기 오는 게 루틴이 됐죠. 독일 봅슬레이 선수도 라운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도 물었어요. 한국 선수들 부럽죠. 우리는 2주째 똑같은 파스타만 먹는데. 그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이렇게나 인기 있어? 신기한데? 저는 라운지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선반이 있었고 사발면, 즉석밥, 컵라면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와 여러 반찬들이 보였어요. 한켠에는 전자레인지 3대가 놓여 있었고 정수기와 전기포트도 있었습니다. 테이블 4개에 선수들이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죠. 분위기는 편안했어요. 마치 대학교 기숙사 라운지 같았습니다. 벽에는 태극기와 함께 응원의 한국어 문구들이 붙어 있었어요. 번역본도 함께 있었는데 화이팅, 파이팅, 최선을 다해, 당신은 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선수 지원을 꽤 신경 쓰나 보네. 기자로서 흥미로운 소재였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각국 선수촌의 지원 시스템은 늘 좋은 기사거리였거든요. 저는 노트에 메모를 했어요. 한국 선수촌 라운지, 24시간 운영, 즉석식 제공, 외국 선수들 자유 출입, 꽤 인기, 취재거리로 괜찮음.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와볼 것.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클로이 김 생각뿐이었거든요. 클로이 김의 인터뷰 일정을 확정해야 했고 3연패 특집 기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클로이 김은 전담 영양사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붙여준 스포츠 영양 전문가였죠. 매 식사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계산해서 맞춤 식단을 제공했어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였습니다. 각국마다 방식이 다르구나. 저는 한국 라운지를 나서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간편하고 자유로운 방식, 미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식. 뭐가 더 좋다고 할 순 없었어요. 그냥 서로 다른 철학인 거였죠. 근데 지금은 클로이 김 인터뷰 준비가 우선이지.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미국 선수촌으로 향했어요. 클로이 김의 에이전트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결선 전날 인터뷰 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한국 라운지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제 머릿속에서 밀려났습니다. 취재 노트 한 켠에 적힌 메모일 뿐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틀 뒤 제가 다시 이곳을 찾게 될 줄은요. 그것도 전혀 다른 이유로요. 2월 13일 새벽 3시 30분.
리비뇨 스노우파크는 폭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2시간 전부터 현장에 도착해 있었어요. 중계 장비를 점검하고 카메라 앵글을 확인했죠. 클로이 김의 3연패 순간을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프파이프 위로 눈발이 흩날렸고 바람도 강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코스를 정비하는 스태프들의 움직임이 분주했어요. 이거 경기 제대로 될까? 옆에 있던 ESPN 카메라맨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25회 동안 동계 올림픽을 취재했지만 이 정도 날씨는 흔치 않았거든요. 결선이 시작됐습니다. 12명의 선수가 출전했어요. 첫 번째 선수가 하프파이프에 올랐지만 두 번째 점프에서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 선수도 완주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착지 지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중에서 회전하다 내려올 때 어디가 바닥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위험했습니다. 다섯 번째 순서로 클로이 김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그녀에게 고정했어요. 클로이 김은 출발선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프파이프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발을 확인하는 듯 했죠.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점프, 백사이드 900. 깔끔한 착지였어요. 두 번째 점프, 프론트사이드 720. 역시 완벽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점프까지 클로이 김은 흔들림 없이 연결해 나갔어요. 폭설 속에서도 전설은 다르구나. 저는 감탄하며 그 장면을 송출했습니다. 클로이 김이 마지막 착지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전광판에 숫자가 떴어요. 88.00점. 당연히 1위였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완주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클로이 김은 5명 중 유일하게 모든 점프를 성공시킨 선수였습니다. 역시 전설은 날씨도 극복한다. 저는 노트에 그렇게 적었어요. 3연패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6번째 선수도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7번째 순서. 최가온이 출발선에 섰어요. 17세 한국 선수. 예선 6위. 저는 별 관심 없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어차피 이 날씨에 완주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최가온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점프는 성공적이었어요. 스위치 백사이드 900, 착지가 깔끔했습니다. 오, 제법인데?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점프. 더블 코크 1080. 최가온이 공중에서 3바퀴를 돌았습니다. 높이가 상당했어요. 하지만 착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하프파이프 가장자리에 걸렸어요. 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었죠. 최가온의 몸이 공중에서 비틀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그녀의 몸이 하프파이프 한가운데로 떨어졌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가온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그녀에게 고정했습니다. 1초, 2초, 3초. 최가온은 여전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의료진이 달려들어갔습니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스태프 3명이 최가온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들것을 준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동계 스포츠에서 부상은 늘 위험했거든요. 특히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는 더욱 그랬죠. 공중에서 몇 미터를 날아올랐다가 떨어지는 종목이니까요. 전광판에 잠깐 글자가 떴습니다. DNS. Did not start. 출발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기권 신호였습니다. 끝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7세 선수가 첫 올림픽에서 이런 부상을 당했으니 당연한 선택이라고요. 2024년 허리 골절 수술 이력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DNS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몇 초 만에 화면에서 지워진 거예요. 저는 다시 카메라를 최가온에게 돌렸습니다. 최가온이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서고 있었어요. 스스로 보드를 집어들고 슬로프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점수는 냉정했습니다. 전광판에 10.00이라는 숫자가 떴어요. 100점 만점에 10점. 사실상 최하점이었습니다. 12명 중 꼴찌였죠. 이 날씨에 부상까지.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최가온의 뒷모습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7세 소녀가 첫 올림픽에서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메달은 다음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1차 런이 끝났습니다. 12명 중 5명만 완주했어요. 클로이 김이 88.00점으로 1위, 일본 선수가 72.50점으로 2위, 스위스 선수가 68.25점으로 3위였습니다. 이제 클로이 김 3연패만 보면 돼. 저는 노트를 덮으며 2차 런을 기다렸습니다. 최가온에 대한 생각은 이미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2차 런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선수가 다시 하프파이프에 올랐어요. 1차 런에서 넘어졌던 스위스 선수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역시 세 번째 점프에서 실수가 나왔어요. 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설은 계속되고 있었고 컨디션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강해져서 공중 동작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 보였거든요. 네 번째 순서. 클로이 김이 2차 런을 위해 출발선에 섰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그녀에게 집중했어요. 이미 88점으로 1위를 확보한 상태였지만 클로이 김은 더 높은 점수를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점프, 두 번째 점프 모두 1차 런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세 번째 점프에서 조금 더 높이를 시도했지만 착지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죠. 점수가 나왔습니다. 85.75점. 1차 런보다 낮았어요. 클로이 김의 최고 점수는 여전히 88.00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었어요. 여전히 압도적인 1위였으니까요. 뭐 어때? 클로이는 이미 금메달 거의 확정이야. 저는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88점을 넘기는 건 이 날씨에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선수가 지나갔습니다. 둘 다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일곱 번째 순서가 왔습니다. 최가온이었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카메라를 돌렸어요. 1차 런에서 그렇게 크게 넘어졌는데 2차 런에 나올까 싶었거든요. 포기하고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선에 최가온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 최가온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보드를 잡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스노우파크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2024년 허리골절 수술 이력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1차 런에서도 꽤 심하게 넘어졌는데 괜찮을까요? 무리하는 거 아닐까요? 최가온이 출발했습니다. 속도를 내며 하프파이프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점프. 스위치 백사이드 900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착지 순간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옆으로 미끄러지며 최가온의 몸이 다시 쓰러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중석도 조용해졌어요. 최가온은 천천히 일어나 남은 슬로프를 내려왔습니다. 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 런도 실패였죠. 전광판을 확인했습니다. 최가온은 여전히 10.00점. 두 번의 런을 마친 시점에서 12명 중 11위였습니다. 금메달은커녕 메달권과는 한참 멀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안 됐네.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17세 소녀가 첫 올림픽에서 2번이나 넘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용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최가온이 슬로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코칭 스태프가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잡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찍지 않았어요. 17세 소녀의 눈물을 전 세계에 송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힘들 텐데요. 8번째, 9번째 선수가 지나갔습니다. 둘 다 점수를 올리지 못했어요. 10번째 일본 선수가 75.50점을 받으며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클로이 김과는 여전히 큰 격차였죠. 11번째, 12번째 선수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2차 런이 끝났을 때 순위는 명확했어요. 1위 클로이 김 88.00점, 2위 일본 선수 75.50점,
3위 스위스 선수 68.25점. 클로이 김의 3연패는 이제 확실해 보였습니다. 3차 런이 남아있긴 했지만 88점을 넘기는 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이 날씨에, 이 컨디션에서요. 저는 3차 런 준비를 하며 클로이 김 인터뷰 질문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3연패 달성 순간의 소감, 숀 화이트도 이루지 못한 기록에 대한 생각,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이었죠. 최가온에 대한 생각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선수였지만 제 메인 스토리는 아니었으니까요. 클로이 김의 3연패, 그게 제 임무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3차 런이 시작되기 직전, 저는 문득 최가온이 다시 출발선에 설까 궁금해졌습니다. 2번이나 넘어졌는데 또 시도할까요? 아니면 이제 포기할까요? 그 답은 곧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3차 런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선수들에게 주어진 3번의 시도 중 가장 높은 점수가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었죠. 첫 번째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1차, 2차 런에서 모두 실패했던 미국 선수였어요. 이번에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두 번째 점프에서 넘어졌죠. 관중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설은 여전했고 바람도 잦아들지 않았어요. 완주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습니다. 네 번째 순서. 2위를 달리고 있던 일본 선수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75.50점을 받은 선수였죠. 클로이 김을 넘기려면 최소 89점 이상이 필요했어요. 거의 불가능한 점수였습니다. 일본 선수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점프까지는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점프에서 높이가 부족했습니다. 착지는 성공했지만 완성도가 떨어졌죠. 점수가 나왔습니다. 78.25점.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지만 클로이 김에게는 한참 못 미쳤어요. 일본 선수는 고개를 저으며 내려왔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선수가 지나갔습니다. 둘 다 점수를 올리지 못했어요. 스위스 선수는 아예 완주하지 못했고 캐나다 선수도 중간에 넘어졌습니다. 역시 3연패는 클로이 김 것이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88점을 넘긴 선수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 날씨에, 이 컨디션에서 88점을 넘기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7번째, 8번째 선수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선수는 두 번째 점프에서 실수가 나왔고 스웨덴 선수는 세 번째 점프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죠. 9번째 순서. 3위를 달리고 있던 스위스 선수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68.25점을 넘기려는 시도였어요. 선수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프까지 무난하게 연결했습니다. 네 번째 점프에서 조금 높이를 시도했어요. 착지가 약간 흔들렸지만 완주했죠. 점수가 나왔습니다. 71.50점.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지만 순위는 여전히 3위였어요. 10번째 프랑스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점프에서부터 균형이 무너졌어요.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2명 남았습니다. 11번째 최가온, 12번째 클로이 김. 전광판을 확인했습니다. 1위 클로이 김 88.00점, 2위 일본 선수 78.25점, 3위 스위스 선수 71.50점. 클로이 김은 마지막 주자였어요. 출발 순서는 예선 성적 역순이었으니까요. 예선 1위였던 클로이 김이 가장 마지막에 타는 거였죠. 그 전에 최가온의 3차 런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강했죠. 과연 최가온이 출발선에 설까요? 2번이나 넘어졌는데 또 시도할까요? 그때였습니다. 출발선에 최가온이 나타났습니다. 관중석이 웅성거렸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응원하기 시작했죠. 저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이 애가 정말 해낼까? 1차 런에서 10점, 2차 런에서 실패했던 선수가 3차 런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카메라를 최가온에게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출발선에 서서 하프파이프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헬멧 너머로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가 달라 보였습니다. 1차, 2차 런 때보다 더 침착해 보였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 코스를 확인하고 있었죠.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최가온을 지켜봤어요. 이 애가 정말 해낼까?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클로이 김의 3연패가 제 메인 스토리였는데 말이죠. 최가온이 출발 자세를 잡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최가온이 하프파이프로 들어갔습니다.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벽을 타고 올라갔죠. 첫 번째 점프. 백사이드 900. 최가온의 몸이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높이가 상당했어요. 두 바퀴 반을 회전했습니다. 그리고 착지. 완벽했습니다. 보드가 정확히 경사면에 닿았고 무릎이 충격을 흡수했어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1차 런, 2차 런에서 넘어졌던 그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저는 모니터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번째 점프. 프론트 사이드 더블 코크 1080. 더블 코크, 즉 두 번의 회전축 변화가 들어가는 고난도 기술이었어요. 최가온이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세 바퀴를 돌았죠. 폭설 속에서도 그녀의 실루엣이 선명했습니다. 회전이 깔끔했어요. 착지 지점을 정확히 포착한 듯했죠. 착지. 역시 완벽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1차, 2차 런과 완전히 다른 선수였어요. 움직임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폭설과 강풍이 그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세 번째 점프. 캡 720. 최가온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습니다. 두 바퀴 회전, 착지도 깨끗했어요. 속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점프. 프론트 사이드 900. 다시 높이 올라갔습니다. 두 바퀴 반 회전, 착지 순간 보드가 정확히 경사면을 물었어요.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점프. 마지막이었습니다. 최가온이 가장 높이 올라갔어요. 캡 더블 코크 1080. 몸을 비틀며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공중에서의 시간이 길었어요. 너무 높이 올라가서 착지를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최가온은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회전을 마치고 내려왔어요. 모두가 경사면에 닿았습니다. 무릎이 충격을 흡수했죠. 완벽한 착지였습니다. 최가온이 하프파이프를 빠져나와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이 폭발했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휘슬과 함성이 스노우파크를 가득 채웠죠. 저는 너클 잃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본 게 진짜일까요? 두 번이나 넘어졌던 17세. 소녀가 이 폭설 속에서 5개의 점프를 전부 완벽하게 수행했다고요? 전광판에 점수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90.25, 90.25. 잠깐 뭐라고? 저는 다시 전광판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어요. 90.25점이었습니다.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위 최가온 90.25점, 2위 클로이 김 88.00점. 이게 무슨 일이야?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클로이 김이 2위로 밀려났어요. 88점으로 압도적 1위를 달리던 클로이 김이 17세 한국 소녀에게 역전당한 거였습니다. 카메라가 최가온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있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코칭 스태프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최가온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함께였죠.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은 여전히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사람들은 최가온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송출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리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90.25점. 1차 런에서 10점을 받았던 선수가 2차 런에서, 완주조차 하지 못했던 선수가 3차 런에서 90.25점을 받았다고요? 그것도 이 폭설 속에서요? 다른 선수들은 완주조차 힘들어했는데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광판의 숫자는 분명했어요. 1위 최가온, 2위 클로이 김.
그런데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클로이 김의 3차 런이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주자인 클로이 김이 91점 이상을 받으면 다시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카메라를 출발선으로 돌렸습니다. 클로이 김이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3연패를 지키기 위해서요. 관중석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최가온의 기적 같은 역전, 그리고 이제 클로이 김의 반격.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25회 동안 올림픽을 취재했지만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어요. 출발선에 클로이 김이 나타났습니다. 클로이 김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헬멧을 쓴 그녀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91점 이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최가온을 역전하려면요. 클로이 김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점수였어요. 3연패를 달성한 전설이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고정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관중석도 조용했어요. 수만 명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클로이 김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점프. 백사이드 900. 깔끔했습니다. 착지가 안정적이었어요. 두 번째 점프. 프론트 사이드 720. 역시 완벽했습니다. 좋아, 이대로만 가면 돼.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클로이 김은 지금까지 실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점프도 무난하게 연결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세 번째 점프. 클로이 김이 높이 올라갔어요. 캡 더블 코크 1080. 고난도 기술이었습니다. 최가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난이도를 올려야 했으니까요. 공중에서 3바퀴 회전. 몸을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착지 순간이었습니다. 높이가 부족했어요. 회전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경사면까지의 거리 계산이 어긋난 듯 했습니다. 클로이 김의 보드가 경사면에 정확히 닿지 못했어요. 몸이 기울었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팔을 휘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보드가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클로이 김이 넘어졌습니다. 아!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관중석에서도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클로이 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남은 슬로프를 타고 내려왔어요. 완주하지 못했으니 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최고 점수는 여전히 88.00점이었죠. 전광판이 최종 순위를 표시했습니다. 1위 최가온 90.25점, 2위 클로이 김 88.00점, 3위 일본 선수 78.25점. 최가온의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함성과 박수가 스노우파크를 뒤흔들었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클로이 김의 3연패가 무너졌어요. 17세 한국 소녀에게요. 카메라가 최가온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코칭 스태프와 가족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클로이 김이 하프파이프 아래로 내려왔어요. 모드를 벗고 최가온에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클로이 김이 뭘 하려는 걸까요? 클로이 김이 최가온 앞에 섰습니다. 최가온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클로이 김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최가온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선수가 포옹했어요. 클로이 김이 최가온의 등을 토닥이며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따뜻한 말인 게 분명했어요. 관중석의 환호가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스포츠맨십이구나. 3연패를 놓친 선수가 자신을 꺾은 선수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었어요. 패배의 아쉬움이 아니라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믹스드 존에서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클로이 김의 인터뷰를 기다렸어요. 어떤 말을 할까요? 클로이 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3연패 실패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클로이 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은메달이 과거 금메달들보다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부상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최가온 같은. 클로이 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듯 했어요. 그 애는 내 아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았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클로이 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제 멘토들이 제가 시상대에 올랐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처음 느끼는 감정인데 정말 특별한 순간이에요. 전 항상 그의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제 멘토들이 저한테 해줬던 것처럼요. 클로이 김이 멘토였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최가온이 어릴 때부터 클로이 김에게 배웠다는 건가요? 다음은 최가온의 차례였습니다. 통역이 옆에 섰어요. 최가온은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 넘어지고 세 번째에 성공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나요? 통역이 질문을 전달했습니다. 최가온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멘탈이 제일 중요했어요. 통역이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7세가 두 번 넘어지고 저런 말을 한다고요? 멘탈이 제일 중요했다고요? 최가온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파이프와 나와의 싸움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제 자신을 믿었어요. 17세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넘어지고 기권 직전까지 갔던 선수가 자신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시상대 순간이 왔습니다. 금메달 최가온, 은메달 클로이 김, 동메달 일본 선수. 카메라가 세 선수를 담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클로이 김의 표정이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최가온을 가리키며 흥분된 표정으로 무언가 말하고 있었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갔어요. 최가온이 고개를 들어 국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그 장면을 송출하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세대 교체였구나. 멘토가 제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순간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요.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17세 한국애라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요. 방해만 안 하면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제가요. 그 17세 소녀가 폭설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냈고 전설조차 진심으로 축하하는 챔피언이 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한국 선수촌을 다시 찾았습니다. 취재 노트에 적어뒀던 메모가 떠올랐거든요.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와볼 것. 그 나중이 온 거였습니다. 사실 클로이 김 3연패 특집 기사는 완전히 바뀌어야 했어요. 대신 17세의 기적 특집을 준비하게 됐죠. 그러려면 최가온에 대해 더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 선수촌 1층 라운지에 들어섰습니다. 이틀 전 봤던 그곳이었어요. 여전히 외국 선수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캐나다 선수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고 독일 선수는 즉석밥을 데우고 있었죠. 흥미롭긴 한데 그때는 그냥 간편식 지원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각국마다 방식이 다르구나 그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최가온의 금메달을 본 후였으니까요. 두 번 넘어지고 세 번째에 일어선 17세를 만든 게 뭘까 궁금했어요. 라운지에 있던 한국 스태프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MBC 스포츠인데요. 한국 선수촌 시스템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스태프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안내해드릴게요. 스태프가 저를 5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가 설명했어요. 저희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운지는 그중 일부일 뿐이에요. 5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니 의무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병원이잖아. 넓은 공간에 각종 의료 장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초음파 치료기, 충격파 치료기, 전기 자극 치료기, 냉온 치료기. 제가 이름도 모르는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통째로 공수했습니다. 선수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요. 스태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상 예방과 회복이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동계 스포츠는 부상 위험이 높아서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장비들을 살펴봤습니다. 최신 모델들이었어요. 한 대에 수천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았습니다. 최가온 선수도 여기서 치료받았나요? 물론이죠. 1차 런에서 추락한 후 바로 여기 와서 검사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근육 긴장이 심했어요. 충격파 치료와 스트레칭으로 컨디션을 회복했죠. 그래서 2차 런, 3차 런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였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라운지를 다시 보니 이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선수들의 피드백을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이불이 얇다는 의견이 나오면 바로 추가 제공하고 특정 음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날 준비되죠. 스태프가 벽면에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선수들의 요청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대부분 체크 표시가 돼 있었어요. 간편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과 선호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라운지는 그 시스템의 한 부분일 뿐이었죠. 간편식이 아니라 시스템이었구나. 제가 중얼거리자 스태프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목표는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음식, 치료, 휴식, 심리 안정까지 모든 걸 지원하죠. 이게 17세를 금메달리스트로 만든 비결이었어요. 천재성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2번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부상을 즉시 치료받을 수 있었고,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었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숙소로 돌아와 최가온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9살에 스노보드를 시작했더군요. 2017년 SBS 방송에 가족과 함께 출연했었어요. 당시 코치가 했던 말이 기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시니어 선수들보다 더 잘 탄다. 계속 훈련하고 노력하면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 9년 전의 예언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2023년 1월 14세 3개월의 나이로 X게임 슈퍼파이프 우승. 역대 최연소 챔피언 기록이었어요. 클로이 김보다도 빠른 나이였죠. 하지만 2024년 1월 스위스 라스에서 허리를 골절당했습니다. 수술대에 올랐고 1년간 재활을 거쳐야 했어요. 그리고 2026년 2월 13일 밀라노 올림픽 금메달. 폭설 속에서 2번 넘어지고 3번째에 일어선 17세.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이틀 전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중국의 렌츠원이 네덜란드 베네마르스의 스케이트날을 걸었던 순간. 비열한 반칙으로 메달을 빼앗았던 그 장면이요. 그리고 최가온과 클로이 김이 포옹하던 순간. 패배한 전설이 승리한 제자를 진심으로 축하하던 그 장면이요. 같은 올림픽, 같은 대회에서 벌어진 두 가지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는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아름답게 승복하는 모습이었죠. 이것이 진짜 올림픽 정신이다. 저는 기사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17세 소녀가 폭설 속에서 2번 넘어지고 3번째에 일어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자신을 믿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한국은 선수를 향한 진심과 그것을 실현하는 과학적 지원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25해 동안 동계올림픽을 취재해왔습니다. 수많은 금메달을 받고 수많은 기록을 목격했죠. 하지만 최가온의 금메달만큼 제 마음을 울린 순간은 없었습니다. 17세 한국애라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방해만 안 하면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 소녀는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폭설 속 2번 넘어지고 3번째 일어선 17세. 전설조차 무릎 꿇게 만든 챔피언. 이것이 최가온이었고 이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기사를 송고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비뇨의 밤하늘에 눈발이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어요. 이틀 전 그 폭설처럼요. 하지만 이제 그 눈발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무대였어요. 17세 소녀가 기적을 만들어낸 무대였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5해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취재가 아니라 감동이었습니다.